제4장 지리적 자유.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일할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집의 소파, 출근길 지하철, 사무실 책상 또는 카페 한쪽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어야 한다. 출근해야 하니까, 회의가 있으니까, 상사가 보니까, 동료들이 기다리니까. 팀 페리스는 이 생각이 당신을 가두는 가장 강력한 감옥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언제 일하든 상관없는 자유. 이것이 뉴리치의 궁극적 목표이다. 당신은 더 이상 물리적 사무실에 묶여있지 않다. 당신은 더 이상 9시부터 6시까지라는 시간의 족쇄에 얽매이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그가 제시하는 딜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단계는 해방이다. 해방은 단순히 휴가를 가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한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스스로 명령한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하면 물리적 사무실과 고정된 근무 시간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언제 일하든 상관없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가? 팀 페리스의 해답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원격 근무의 기술이고 둘째는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이다. 원격 근무의 기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증명하는 법. 팀 페리스는 그의 책에서 원격 근무의 핵심이 신뢰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결과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경영진이나 고객에게 어떻게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집착한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당신이 일한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당신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창출한 가치로 당신을 평가받게 하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터 드러커의 목표관리 개념을 만난다. 드러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로서 현대 경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그의 핵심 통찰은 조직이 통제와 감독이 아니라 목표와 자기 통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러커는 이렇게 말한다. 기업의 구성원은 자신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스스로 그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내재된 목표와 자기 통제가 진정한 책임성을 만들어낸다. 팀 페리스는 이 드러커의 통찰을 원격 근무의 맥락에 적용한다. 당신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일 때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책상에 앉아 있는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점심을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원격으로 일할 때 이러한 관찰은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성은 당신에게는 자유이지만 상사에게는 불안이다. 이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정의 통제가 아니라 결과의 측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근본적 전환이다. 팀 페리스는 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하라. 당신의 상사에게 이렇게 제안하라. 한 달간 주 2일 원격 근무를 시험해보고 그 결과로 당신의 생산성을 평가해달라고. 만약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향상된다면 원격 근무를 확대하자고. 만약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출근하겠다고. 이 접근법은 상사의 불안을 줄이고 당신의 제안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결과물을 가시화하라. 당신이 원격으로 일하는 날에도 당신의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완료한 프로젝트, 해결한 문제, 창출한 가치를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로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라.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당신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다. 셋째, 가용성을 보장하라.
원격 근무의 가장 큰 적은 연락 두절이다. 당신이 원격으로 일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상사에게 주어라. 정해진 시간에는 즉시 응답하고 긴급 상황에는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음을 증명하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칼 뉴포트의 딥워크 개념을 다시 만난다. 뉴포트는 원격 근무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딥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라고 말한다. 뉴포트는 이렇게 말한다. 사무실은 본질적으로 방해와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 순간적인 대화, 예정에 없던 회의, 옆자리 동료의 전화통화, 복도를 지나가는 상사의 잠깐 들름.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조각내고 당신을 얕은 일의 늪으로 밀어넣는다. 반면 원격 근무 환경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은 방해를 차단하고 집중 시간을 확보하고 당신의 인지적 에너지를 온전히 중요한 일에 쏟을 수 있다. 뉴포트는 이것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지식 노동자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한다. 팀 페리스는 이 뉴포트의 통찰을 더욱 급진적으로 확장한다. 그는 단순히 주 1에서 2일 원격 근무하는 것을 넘어 완전한 지리적 자유를 추구한다. 그는 당신이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도시에 머물든 당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 나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본의 도쿄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인도의 벵갈루루에서 내 업무를 수행했다. 나는 그 도시들의 카페와 호스텔과 공원에서 내 고객들과 소통했고, 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내 수익을 창출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 은퇴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다. 팀 페리스가 제시하는 해방의 두 번째 축은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은퇴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는 급진적 사고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는 보험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마치 평생 성생활을 하지 않고 성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다.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을 만난다. 카너먼과 그의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는 인간이 미래의 이익과 손실을 평가할 때 세계적인 인지적 왜곡을 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망 이론의 핵심은 이것이다. 인간은 동일한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슬픔이 더 크다. 이것을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른다. 팀 페리스는 이 손실회피 편향이 우리를 연기된 삶의 계획에 가둔다고 말한다. 우리는 현재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래의 안전을 선택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여행을 가는 기쁨보다 은퇴 후에 여행을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축하고 계획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팀 페리스는 질문한다. 만약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건강이 망가진다면, 만약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만약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꿈이 시들어버린다면, 그때 당신의 은퇴 자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마이크로 은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마이크로 은퇴는 전체 인생을 통틀어 한 번 맞이하는 긴 은퇴 기간을 갖는 대신 살아있는 동안 짧은 은퇴 기간을 여러 번 나누어 갖는 것이다. 30년 후에 10년 동안 은퇴하는 대신 매년 2개월씩 은퇴하는 것이다. 60세에 세계 일주를 하는 대신 20대, 30대, 40대, 50대에 각각 세계 일부를 여행하는 것이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를 미래의 어느 한 시점으로 미루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활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신은 60세의 지금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60세의 지금의 에너지, 지금의 열정, 지금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금, 그 경험을 미루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다시 만난다.
칙센트미아인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당신이 얼마나 자주 플로우 상태를 경험하느냐라고 말한다. 칙센트미아인은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술 수준에 맞는 도전을 찾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당신은 플로우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 팀 페리스의 마이크로 은퇴는 바로 이 플로우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당신이 1년 내내 지루한 사무실 업무에 시달리다가 2주간의 휴가를 떠나는 패턴은 플로우를 경험하기 어렵다. 당신의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의 균형이 1년 내내 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1년 중 10개월은 집중적으로 일하고 2개월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활동에 몰두한다면 당신은 일과 여행 모두에서 플로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할 때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여행할 때는 여행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팀 페리스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배웠다. 나는 일본에서 스시를 만들었다. 나는 스페인에서 플라멩코를 추었다. 나는 인도에서 명상을 했다. 이 모든 경험은 내가 60세가 되어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30대에 내가 가장 활력이 넘칠 때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경험들이 내 업무 능력을 오히려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와 관점에 노출됨으로써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었고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의 해방을 가로막는 3가지 장벽. 팀 페리스는 해방의 길을 가로막는 3가지 주요 장벽을 제시한다. 첫째, 두려움의 장벽이다. 당신은 원격 근무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다. 당신은 마이크로 은퇴를 시도했다가 재정적으로 파탄날까봐 두렵다. 당신은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찰스 두이그는 이 두려움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핵심 습관을 제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작은 승리가 큰 변화를 만든다. 당신이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당신의 뇌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한다. 그리고 그 학습은 더 큰 변화를 위한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한다. 팀 페리스는 이 두이그의 통찰을 해방의 맥락에 적용한다. 당신은 갑자기 상사에게 완전한 원격 근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하루 원격 근무를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당신은 갑자기 6개월간의 세계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다. 주말 여행부터 시작하라.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더 큰 도전도 두렵지 않다. 둘째, 완벽주의의 장벽이다. 당신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재정적으로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업무가 완전히 자동화될 때까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모두 얻을 때까지. 그리고 그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팀 페리스는 이 완벽주의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불완전한 시작을 제안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은 완벽한 실패를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라. 당신의 첫 번째 원격 근무 신청은 서툴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당신의 첫 번째 마이크로 은퇴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시작이 당신을 완전한 자유로 이끌 것이다. 셋째, 정체성의 장벽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직장인, 회사원, 조직의 일원으로 정의해왔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속한 조직과 당신의 직함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정체성을 벗어던진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 팀 페리스는 이 정체성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체성의 확장을 제안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직함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회사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봉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이 잘하는 것, 당신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당신의 정체성을 직함에서 가치로, 소속에서 기여로 전환하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개념을 만난다.
드러커는 지식 노동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드러커는 이렇게 말한다. 지식 노동자는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며 자신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경영이다. 팀 페리스는 이 드러커의 통찰을 해방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상사가 되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부하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당신의 성과를 측정하고 당신의 잘못을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자기 경영의 완성이다. 디지털 노마드, 새로운 삶의 방식. 팀 페리스는 그의 책에서 해방의 궁극적 형태로 디지털 노마드를 제시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적 제약 없이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단순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삶과 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일은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들은 카페에서, 공원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일한다. 그들의 사무실은 그들이 가는 모든 곳이다. 그러나 팀 페리스는 경고한다.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목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더 잘 집중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깊은 관계를 쌓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해방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해방의 핵심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이다. 당신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산성과 만족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데니얼 카너먼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를 만난다. 카너먼은 인간의 정체성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경험하는 자아는 현재 이 순간의 경험을 느끼는 자아이고 기억하는 자아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이다. 그리고 이 두 자아는 종종 충돌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2주간의 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자. 휴가 기간 동안 당신은 경험하는 자아로서 다양한 순간들을 경험한다. 어떤 순간은 즐겁고 어떤 순간은 지루하고 어떤 순간은 불편하다. 휴가가 끝난 후 당신은 기억하는 자아로서 이 휴가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 평가는 대개 휴가의 마지막 순간과 가장 강렬했던 순간에 의해 결정된다. 카너먼의 발견은 이것이다. 우리는 경험하는 자아의 총합보다 기억하는 자아의 평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인생을 선택한다. 우리는 더 나은 경험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팀 페리스는 이 카너먼의 통찰을 해방의 맥락에 적용한다. 당신이 연기된 삶의 계획을 따를 때 당신은 경험하는 자아를 희생하고 기억하는 자아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30년 후의 기억을 위해 저축한다. 그러나 30년 후 당신은 그때의 경험하는 자아로서 새로운 순간들을 경험할 것이고 그 경험들은 또 다시 당신의 기억하는 자아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이 순환은 끝이 없다. 팀 페리스가 제안하는 해방은 이 순환을 깨는 것이다. 당신은 기억하는 자아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당신은 경험하는 자아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현재의 삶을 위해 산다. 당신은 여전히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고, 준비한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 당신의 해방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상사에게 원격 근무를 제안할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첫 번째 마이크로 은퇴를 계획할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정체성을 직함에서 가치로 전환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당신의 해방을 가로막는 3가지 장벽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직함 너머에서 발견해야 할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당신의 해방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